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여기 딴 데입니다. 우리 뉴스토마토 또 뉴스 인사이다가 드디어 광화문에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곳 서울 정동 성공회대 빌딩 본관 4층 뉴스토마토 광화문 스튜디오입니다. 자, 오늘부터 뉴스토마토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뉴스 인사이다 또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뉴스 리듬까지 본격적인 광화문 시대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정치와 뉴스 중심을 광화문에서 시사의 중심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는 사이다처럼 시원한 방송 계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성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새로운 스튜디오 와서 그런 건가요? 네, 새 마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주말 새 정치권에서 또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 아웃라인이 좀 그려졌습니다. 자, 조 기자. 7월 전당대에 출전한 선수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바로 그분들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그리고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어제 공식적으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최상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아하. 자, 한동훈 위원장 최상경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말지 이런 얘기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이유가 뭔지 현재 특검법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뭐 새 법안을 만들겠다 이 뜻인가요?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으로는 진실 규명이 어려워서 야당과는 별도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고를 수 있도록 새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여당 당권 주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한 거라서 네. 정가에서는 한 위원장이 발톱을 드러냈다. 반윤으로 돌아서서 이제 마이웨이를 가기로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정설처럼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그 관계 소원해진 거 아니냐, 사이 틀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특검법 얘기 들어보면 정말로 사이가 좋지는 않다 이런 시각에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벌써부터 사실은 네. 이게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지 또 당정 관계는 또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관심이 높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네. 특별감찰관 임명과 또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해서 한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하. 자, 특검법 관련된 다른 주자들 입장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면서 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총선 패배를 반성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했고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대통령을 좀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또 윤심은 원희룡이라는 소문을 원 장관이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미 틀어졌고 윤심은 원희룡에 있다. 대통령이 원희룡을 밀기로 했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야.
벌써 그런 말들이 네. 돌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인데. 자, 그러면 나경원, 윤상현 의원 발언이 좀 한동훈 위원장을 좀 견제하는 걸로 들리기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반윤은 아니더라도 이제 비윤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전당대회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오는 7월 23일이고요. 네.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음흠. 3선 이선의 중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어대한 이 기류가 끝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일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동훈 위원장 어대한인지 어떻게 진행될지 전당대회 이제 곧 재미있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21일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자, 약간 파행이 된 것 같긴 해요. 네,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네.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 핵심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청문회가 결국 소개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이딴 선서 거부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죄 등은 절차를 밟아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경고했고, 네. 김승환 법사위 간사도 선선을 거부하되 증언을 하겠다? 세 명이 어쩜 그렇게 발언이 똑같냐? 사전에 모의라도 한 건가? 라고 꼬집으면서 의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하겠다는 거냐? 선서를 하고 국민들께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스튜디오인지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 배동원님. 시청하시는데 좋아요 모자라합니다. 깜빡하신 좋아요. 분들 꼭 눌러주세요. 라고 배동원님께서 제작진처럼 이렇게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배동님 뽕- 최고. 뽕뽀미님 항상 와주시고 유포프카님, 뽕뽀미님이 우리 조성원 기자 머리 안 묶고 안경 안 쓰셨구나,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윤님도 또 글 주셨고요. 젤리스님, 또 진자유님. 네, 오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다른 광화문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화문의 시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21일 날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뭐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이 선서를 거부한 이유 세 사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국회 증언 및 감정법과 또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사실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거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뭐 이런 게 이들의 설명인데요. 아하. 특히 그 이종섭 전 장관은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논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를 당할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이상하네요, 그죠? 특히 그 이 장관은 청문회 며칠 전에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래놓고 돌연 청문회 당일 선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서는 거부하고 또 증언, 또 진술은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개입했다 이런 사실이 좀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그 유재현 네. 법무관리관이 임교인 비서관이 전화해서 경북 경찰한테 전화가 올 것이라고 자신에게 안내했고 자신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네. 증언했는데요. 임기훈 비서관은 대통령의 안보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유 법무관리관에게 경찰한테 전화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사전에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경북 경찰과 기록 회수를 조율했다는 그 증거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신범철 차관도 대통령과 통화한 게 나온 거 있다라는 장경태 의원의 추궁에 그거는 회수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이것도 말실수 아닌가요? 네, 이 8월 2일은 사실은 군 검찰이 해병대 수상 기록을 회수해온 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공개된 기록을 보면 임기훈과 또 유재현 이 두 사람이 통화를 하기 전에 임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한 4분 51초가량 통화를 했는데
요거를 또 보면 윤석열, 임기훈, 유재은, 이 경북경찰청 이 순서대로 통화가 이루어진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대통령실, 대통령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 청문회장에서 위증 논란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 최상병의 직속 상사이자 수중수색 현장의 지휘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 7대 대장의 변호인이시죠. 네. 김경호 변호사가 최상병의 수중수색 사실을 사고 이후에야 알았다는 임성근 사단장의 증언을 듣고서 허위 증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오전 10시 48분경 이용민 대대장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전화로 이 상황을 보고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네. 통화 녹음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좀 그 경위를 좀 확인했냐? 뭐 정리된 거 있냐? 사고 경위를? 예, 이 밖에서 빨리 이 물살에 쓸려가는 거를 눈에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저 밑에 쪽으로 가서 잡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근처에 있던 2명 정도만 빼내고 나머지 이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 밑에도 저 하류 쪽에 또 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예, 같이 데리러 가려다 보니까 예, 바로 잡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업 관련해서 예, 거기에 물에를 네가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냐? 어제는 물에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근데 어제 오늘은 야간에 회의를 하면서 회의관에 나왔던 내용인데, 예, 그래서 조금 이 물 수변 옆에 이렇게 수풀이 우거진 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 지시가 사실 지금 저도 어리둥절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케이. 네. 오늘 그러니까 너희들이 네, 뭐 무릎까지 된 데서 들어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예, 근데 실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들어갔겠지. 자,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릎까지 된 데서 들어갔다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임성근 사단장도 이 수색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네, 바로 그 김경호 변호사님도 그 지점을 지적하신 건데요. 네. 김 변호사님은 이용민 대대장이 임 사단장에게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라고 말했고 네. 임 사단장이 그러니까 너희가 무릎까지 된 데서 들어갔다는 얘기네 라고 답했다는 거는 임 사단장이 사건 당일 오전에 수중수색 작전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김경호 변호사하고 그 임성근 사단장하고 그 반박하고 또 정청래 위원장이 시키니까 재반박 반박 그 보셨습니까? 네. 아유, 김경호 참. 변호사. 뭐 저도 법무관 같이 근무도 예전에 하기도 했지만 하여튼 내일 김경호 변호사 나오십니까? 네, 저희- 저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 나와서 또 청문회 관해서 또 못 들었던 얘기라든지 또 그 부분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뽕뽕이님, 임성근 뭐 군인도 아니다. 젤리스님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십니다. 그렇죠. 아, 조데이비님은 뉴스토마토 잘하네. 아마 스튜디오 새로 바뀐 거 칭찬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임성근 사단장, 이 본인은 수중수색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색 사실도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옹색해 보이고요. 청문회 이 법사위 청문회 날 끝나고 나서 이 특검법 통과를 시켰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간의 설전도 있었다면서요.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단독으로 최상병 특별법 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광란의 무법지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호위부서들의 충성 경쟁, 이미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건 오로지 정권 흔들기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신에게 직접 말하라면서 여당 불참으로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돼 감사하다고 맞섰는데요. 네. 정 법사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호, 초딩처럼 이러지 말고 나한테 용기 내서 직접 말해라. 이번 청문회 숨은 공신은 국힘 불참위원들이다. 방해 없이 원활하게 진행했다.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맞습니다. 청문회가 뭔가 원활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민주당밖에 없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잠시 후에 서영교 의원 또 당시 또 법사에 계셨죠.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이 법사의 스타라고 해야 되나요? 청문회 스타라고 해야 되나요? 김경호 변호사 직접 라이징 스타. 모셔서 또 청문회 얘기 또 그 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청문회 뭐 어쨌든 간에 여야 다 좀 모여서 협조하는 일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영식당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코너 여러분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켜 드릴 맛있는 또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식당 공동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또 이상민 P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새로운 스튜디오입니다. 예.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두 분 다. 우리 박지훈 네. 변호사님 얼굴도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이 스튜디오가 네. 확실히 이게 광화문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이 도착하자마자 세종대왕 된 줄 알았습니다. 아하. 어때요? 이상민 PD도. 네. 네. 몇 주 더 네. 반응을 보고 예. 새집 정원이군이 좀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영식당도 이제 새롭게 강화문에서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날 같은 장소에서 이 릴레이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시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순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자, 이게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쭉 진행된 거예요. 쭉 그러니까 진행된 이제 거. 이례적인 거 맞고요. 네. 이게 이제 뭐 기사도 보니까 보도된 거 제목이 물고 물리는 릴레이 출마 선언 이렇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1시에서 2시 사이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 소통관 주변이 정말 시끌벅적하고 음흠. 각 후보들 지지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아무튼 이벤트도 벌이시고 뭐 네. 또 그거를 찍는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국회가 선거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작복작한 거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네. 당대표 선거 분위기가 아무튼 후끈 달아올랐다 보여지고 이게 제가 96년도 기사부터 좀 찾아봤는데
릴레이 출마 선언 이 키워드로는 잘 검색이 안 됩니다. 네. 잘 안 되고 원내대표 출마 선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러니까 정론관이죠. 지금은 이제 소통관인데 네. 예전 정론관에서 많이들 뭐 1시간 텀도 안 두고 뭐 30분 텀 두고 바로바로 와서 러닝메이트랑 같이 출마 선언한 경우는 있었는데 당대표 관련해 가지고서는 릴레이 선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릴레이라는 표현이 뭐 릴레이 지지 선언, 릴레이 단식, 릴레이 인터뷰 이런 건 아하. 봤는데 릴레이 당대표 출마 선언은 아무튼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어제가 네. 사실상 뭐 처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나경원 이제 의원 이제 대선은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사실은 어떻습니까? 대선 불출마 갑자기 대선 불출마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선 주자로 굳이 언급을 우리가 했었나요 이때까지?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예, 근데-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네. 지금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을 나가지 않겠다라는 배수진을 치고서라도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아하. 뭐 마음이 보여지는 거 아닌가. 절박함이겠죠 이거는. 저도 네. 뭐 절박함이 보여지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를 꺼냈다고 보고요. 근데 좀 머쓱하고 모냥 빠지는 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네. 아무도 대선에 나갈 거냐고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본인 스스로 대선 불출마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안 맞다. 약간 예, 안 맞다. 그쵸.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음. 저는 이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건 당연히 당대표가 되고 싶으니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나경원 후보 관련해서는 다른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차기 서울시장을 위한 큰 그림이다. 이제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선 불출마는 사실상 진짜 맞는 것 같고요. 네. 안 나가는 건 맞는 것 같고 예. 다만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의 전초전 성격으로 뛰어든 거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일단은 짧게 좀 먼저 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뭐 한동훈 위원장 오랜만에 봤습니다. 예. 아우 좋습니다. 한동훈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네. 염원했던 총선의 승리, 그 책임을 오로지 제가 지고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와. 그럼 나오지 말았어요. 어떻게 가만히 계시고요. 저는 제가 더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나 제가 진심을 다해서 외쳤던 이 변화의 시작, 이기기 위한 변화의 시작,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담담하게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근데 한동훈 위원장 저는 지금 뭐 비슷한 시간이긴 한데 조금 전에 아까 질문하셨던 건 이재명 대표한테도 하셨나요?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공정방송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뉴스 방송 출연을 하시는 겁니까? 한동훈 아니 그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 네. 모 방송에 출연했다는 지금 설이 있던데. 맞습니까? 설이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늘 일인가 이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 예. 확인은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그럼 설이 아니네요. 예? 아 그렇죠. 예, 설이 아닌데. 설이 아니라 방송분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예. 근데 저는 SBS 정치쇼에 나갔습니다. 오. 여기도 좀 나오신 거네요. 맞나? 저는 안 나간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무튼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실하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아하.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상병 특검법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정치쇼는 그 너무 친구 찬스만 쓰셔가지고 나간 것 같은. 공적인 것은 공적인 거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박영식 앵커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요. 제가 공적인 것을 친소관계를 이용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도 위원장이지만 원희룡 이제 전 장관도 지금 출마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 야, 이거는 센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책임질지 말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책임질 일을 그 원희룡 우리 후보가 책임지실 수 있을지 일단 저는 궁금하고 이거 네. 뭐 전 출마 자체가 갑툭튀인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는 지난 몇 년간의 그 정치 행보가 다 갑툭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갑작스럽. 개항을 출마도 어? 갑툭튀였던 것 같고 뭐 장관 되시는 거야 뭐 그건 갑툭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그 이후의 행보가 일단 갑툭튀로 보여지고 이번에도 사실은 윤상현 의원이 뭐 밝히기로는 일단은 원장관이 돕기로 해놓고 나서
갑자기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고요. 못 돕게 됐다. 예. 그러더니만 갑자기 출마 선언을 했다라는 걸 보면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소위 이제 오다를 내리신 거 아닐는가. 용산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 윤 대통령의 픽은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다라는 네.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대통령과 함께 뭉쳐야 된다라는 내용이 어제 거의 전부였던 것 같고 핵심적인 내용은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과연 저는 원희룡 후보께서 실제 당선이 돼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진짜 책임질 수 있을까? 책임질 수 있을까? 윤 정부의 성공을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이제 네. 요거는 좀 개인적인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이러다가 잠깐만. 진짜요? 이러다가 원희룡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 이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와.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원희룡 우리 전 장관님은 너무 그 첫 출연인가요? 한동훈 후보만 네. 띄어지려고 하고 그 제주도 출신이라고 너무 박절하게 너무 평가하면 곤란하죠. 야. 아니 저희가 근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러다가 왜냐면- 다 죽는다. 아. 이런 그 파이널 찬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와. 파이널 찬스 맞는데 원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진짜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가 다 죽는다. 예. 분위기 다 죽고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좀 눌러. 아. 오, 저기 원희룡 장관은 와. 거의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뉴스 인사이드에서 거의 처음으로 깜짝 출연을 놀랐습니다. 하셔가지고 예. 아직까지 약간 그 좀 사투리가 좀 더 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아. 비슷합니다. 야, 원 다 장관님. 죽는다. 다 죽는다. 야, 예,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가게 잠깐 갑자기요? 때 나경원 의원이 부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당에서는 인자. 당을 지키는 사람이 인자. 당 대표가 되는 게 옳지. 당을 지키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가 되겠어요? 현실직은 옳지도 않다. 당을 지켜온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는 그래 봅니다. 그래. 정치적인 미형식을 갖다가 내가 애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갖다 뭐라고 또 저기 방자하다는 그래 봅니다. 방자하다. 아니 근데 그 본인이 또 사과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숙아들이 참 그 미숙가 정치적 미숙아. 예. 참네. 자, 홍준시장까지 나셨는데 자 이제 보면 결국은 누가 이 친윤이냐 아무래도 이 친윤표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게 친윤 얘기를 할 때마다 예전에 우리 진박, 친박, 진방 간별사 예전 그런 얘기 또 생각이 나는데 예. 자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은 누구한테 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저는 사실 이 진윤 간별은 네. 말 그대로 누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보다 정말 대통령과 혼연일체돼서 네. 자웅동체 마냥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진윤의 어떤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희룡 장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격적인 어떤 오더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뭐 정설이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래서 뭐 포인트 진윤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거를 짚을 필요도 없이 대통령의 의중은 이미 뭐 저는 원희룡 장관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장면은 원희룡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살짝 흘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저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짧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라는 거를 원장관이 흘렸거든요. 아, 요거 큽니다. 예, 커 잘해. 보여요.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대통령님? 전화해가지고 예, 기억나십니까 예, 대통령님? 잘해봐라 했다는데. 이러다 다 죽어. 그게 아니고 갑자기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할 말은 하고. 예. 그렇게 제주도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무시는 안 안 했습니다. 무시, 안 무시. 어디 출신이야? 고소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안 무시합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와.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귤 가져오세요. 감귤. 감귤.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원희룡 장관께서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잘해봐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잘해봐라 했다는 거죠. 네, 이제 그걸 보면 그 얘기가 어디에서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로부터 들었겠습니까? 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 원희룡 전 장관이 들었던 얘기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원희룡 전 장관이 들었던 얘기를 기자들에게 흘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상 윤심은 나에게 있다라고 피력한 것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대내외적인 다 그런 분석은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서 출마한 것이라고 뭐 직감적으로 다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내가 봤을 적에 예. 저기 그 나경원 저기 의원은 저 이준석이가 저 소위 그 전당대회 저 당대표가 과거에 되지 않았어요? 그 전당대회에서도 저기 패배를 했고 지난 전당대회. 그 2021년 서울시 재보궐선거에 갔다가 저기 오세훈 후보한테도 패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오선 의원인데 저기 누구요? 당 대표를 갖다가 지금도 저기 하지 않으면은 예. 저게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금 그 대통령실과 저기 한동훈 균열이 있는 걸 갖다가 이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금 저기 그 최대한 그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안 되길 바랄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미래를 또 짚어 주셨어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살펴보기로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어느 하느냐 어느 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본인은 가만히 계세요. 뭡니까 그게? 본인은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사실상 일주일은 좀 사실상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사실상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상 대학만 쓸 것이냐 아니면 홀로 승리를 쓸 것이냐 그 기초가 이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사실상 구도가 나올 것이다. 그게 본인을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만 들리니까. 그 새집증후군 때문에 지금 코가 너무 막히죠. 코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 냄새 먹는 하마가 살상 없습니다. 살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새집 강화문에 있다 보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정말 힘드시네요. 너무 힘들어. 클리넥스 좀 갖다 주세요. 클리넥스 좀 네. 제작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가 너무 막혀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사실상 못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혼수 성태라는 별명이 있으신가 봐요. 예. 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이 나경원 의원 뭐 여러 지금 홍준표 시장도 얘기를 했고, 자,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될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인데요. 윤상현 의원은 벌써 좀 일찍 또 출마 선언도 했었는데, 글쎄요,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당내 선거 출마했다가 철수하고 철회했다가 또 완주하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선거에 출마한 이유 뭐라고? 철수라고 하셨다고요? 아니 그 철수 말고요. 저를 부르신 줄 알고. 아니 오늘 안 나오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 대표는요 이번에 정말 중요합니다. 개혁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비웃습니까? 아니야. 좋았어. 좋았어. 와튼스쿨 나왔나요? 아닙니다. 그럼 웃지 국내 마십시오. 출신이에요. 국내 출신입니다. 네네네. 어쨌든 민심을 반영하고 그 확대하고 정책 기능을 확대하는 게 정말 이번 당 대표의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유 우리 또 안철수 의원님 심심해서 딱 나오셨네요. 갈게요. 안녕. 당대표에서 갑자기 정책 기능도 얘기하시니까 또 무슨 말씀인지 싶어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뭐 당대표 선거 출마한 거 한두 번은 아니고요. 계속 나왔잖아요. 계속 나왔고 끊임없이 당내 선거에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언제 기자회견을 하고 언제 출마했는지에 대해서 어제 제 지인들한테 뭐 대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은 같은 날 동시에 출격했지만 윤상현 의원이 출마 선언을 언제 했는지 날짜조차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일찍 하신 것 같은데요. 21일에 했습니다. 21일 날 했군요. 21일에 이미 같이 했으면 좀 하는 생각도 있네요. 그러니까 사진은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21일에 기자회견을 출마 선언을 했는데 하필이면 21일에 아시겠습니다만 청문회 했잖아요.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릅니다. 그게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다름이 아니라 윤상현 후보가 출마하면서 저를 만나고 갔습니다. 진짜요? 맞아요. 저는 사실 우리 여당의 친윤이냐 반윤이냐, 뭐 또 비윤이냐, 또 멀윤이냐 이런 조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거의 친박이냐 친이냐, 또
그런 계파 분열이 또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또 약자와의 동행을 어떻게 보수가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고 네. 또 어떤 계파에 속하지 않고 신념에 따라서 또 비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정치할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또 보수는 품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품격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싸움도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더 큰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 사람들이 저들이 상대가 저열할 때 우리는 고품격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야, 근데 오세훈 시장 저희가 강화문 근처에 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가 제 나와바리입니다. 그런 말씀 쓰지 마십시오. 시장님 그런 말씀 쓰시면 안 됩니다. 나와바리가 잘못됐습니까? 구역이라고 해야 예, 되죠. 구역이라고 일본 합니다. 말이잖아요. 에어리어입니다. 에어리어 좋습니다. 에어리어 아니 좋습니다. 최근에 근데 우리 예. 오세훈 시장님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호감도 1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볼 것이냐 싶네요. 그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소시민들과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정말 천만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네. 부단히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왕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아. 이왕 지금 댓글에 예. 이왕 이래 된 거 국민의힘 거의 다 나왔는데 김기현 대표도 한번 나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그분을 부르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까? 서울시에서 예. KTX를 타러 내려가야 된다. 울산이니까 그렇습니까? 울산까지 너무 멀게 돼 있습니다. 아, 나중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예. 되면 좀 예. 불러주십시오. 저희 전당대회 7월 23일입니다. 저희 영식당에서 자주 다룰 겁니다. 아마 예. 기대하셔도 좋은데. 그리고 아까 예. 저희 막 윤상현 의원 얘기하다가 네네, 저희 윤상현 오세훈 얘기. 만나 깜짝 오세훈 시장에 시장까지 나오신 왔는데 바람에. 중요한 건 그거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엔 좀 그 비유가 적절치 않을 네. 수도 있는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5선이거든요. 예. 근데 그 비교가 많이 되는 게 같이 묶여가지고 비교가 많이 되는 게 부산의 조경태 의원이랑 같이 묶여가지고 5선이잖아요. 같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주류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류로 가지 못하는 음. 정치인들 그리고 그 윤상현 의원에 대한 어떤 비유는 수도권 변방 5선이다. 네. 이제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5선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어떤 당내 선거에서 입지도 굳히지 못하고 뭐 대선 주자가 되지도 못하고 여러 좀 애매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까 등장하셨던 안철수 의원보다도 인지도가 떨어지고 네. 어떤 그런 커리어를 쌓지 못했다라는 그런 한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계속 도전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오세훈 시장님이 또 도와주셨으니까 도와주셨으니까 네, 변수가 될지 봐야 같은 되겠습니다.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완주 다 할까요, 이 네 사람?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야, 오늘 있습니다. 다 나오시네요. 바로 부정선거를 이게 또 해결하면 부정선거. 됩니다. 이게 부정선거랑 한계가 있습니까? 4.10 부정선거는 야. 사실입니다. 사실인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와의 선쟁을 선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핸드폰 한번 전화가 왔네요. 전화 잠시만요. 왔네요. 예. 방송 중에 원래 전화를 안 받습니다만. 네. 부정.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예. 누가 장난 전화 겁니까? 사퇴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님입니까? 어머님도 사퇴하십시오. 나가라고요. 예. 가출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한동훈 위원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동훈이라니요. 같은 검사라고 부서가 다릅니다. 박지훈은 사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부정 진행입니다. 부정 진행. 부정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와. 야, 이 황교안 전 대표가 전 총리가 올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오늘 정말... 국민의힘 뭐 대권 주자들 예전 대선에 참여했던 분, 당선에 당권 도전했던 분들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오늘 이상민 그 PD의 컨디션이 강화문에 오늘 새로 오니까 싹 다 풀어줬네요. 예, 오늘. 새집 증후군이 아니고 네. 새집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너무 같아요.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혼미합니다. 뭐 좀 결국은 그래도 결선 투표는 한동훈 원희룡 아니냐 벌써부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높지 않다. 그러니까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은 그 사실상 윤심 또 용산의 힘이 작용을 해서 밑바닥이 아니라 사실상 지하에 있었던 후보를 끌어올려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었던 전략이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김기현이잖아요. 그 사람은 지하가 아니고 그 울산이에요.
울산 그 지역 시민들 그 뭐 지하 땅굴에 있어요. 그 박영식 앵커는 죄송합니다. 그 사과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울산에 얼마나 그 불고기도 맛있고 그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때 근데 대표님 그때 당시에 지지도가 2%밖에 2%잖아요. 안 났었어요. 2%면은 뭐 지지율이 아니에요. 저기 뭐 땅 파먹고 살아요. 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그 본인도 서울 사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대전 죄- 사람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지방 사람들 그 서름이 있는데 아이고 울고 싶어요. 여기 다 지방 사람들이구만. 어떻게 그렇게 지방 서름을 지방 분권으로 끄부버려야죠. 아, 죄송합니다. 지하라는 말은 정정하고 존재감이 좀 미미했었다. 예, 죄송합니다. 정도로. 네, 우리 그 예. 친하게 지내서 예. 우리 마음의 그 KTX를 이어가요. 아, 예. 좋아하십니다. 마음의 예. KTX. 아유. 아, 잘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존재감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 네. 좀 미미했던 미미했는데 지지도가 한 자릿수였죠. 많이 올라갔잖아요. 김기현 됐- 후보를 됐- 끌어올려서 당대표를 됐습니다. 만들었던 시기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친윤계의 힘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히 무방할 텐데 네. 이번에는 1년 전에 전당대회하고 시기도 다르지만 네. 분위기도 다릅니다. 음흠. 현재 대통령의 지지도가 20% 박스권 안에 높지 갇혀 있는 않아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실제 작용했을 때 당내 여론도 네. 그리 좋지 않게 또 이제 민심 20%의 그 반응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썩 그렇게 용산의 힘이 제대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과연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TK 쪽을 아직 그 지지도를 보면 지난주 한국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40%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1년 전당대회 있었을 때 시기에 TK의 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매우 60%를 매우 높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달라서 보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와 정권 재창출, 지방선거까지 고려해서 뭘 더 중시해야 되는지를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임을 위해서 이번 주 아마 24일 정도 오늘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대표직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확실할까요? 오늘 얘기도 있고요. 아마 사퇴할까요? 이번 주 안에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는 보도가 나오고 많고 일단 당대표직 내려놓고 당권 레이스에 도전하는 각을 잡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해서 이게 당원 개정이 됐잖아요. 이미. 네. 그때부터 이미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일정 부분 실패한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이미 뭐 어대명, 또대명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흥행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형국이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이재명 대표에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 고민거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시기가 아직 원구성 합의도 안 됐고 이미 지난 주말에 결렬이 됐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청문회도 있었기 때문에 특검 문제도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연임 문제가 또 과히 이슈가 되어버리면 민주당의 너무 부정적인 이슈들만 한 번에 겹쳐서 네. 대중에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들이 당대표에게까지 작용돼서 이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번 주 빠르면 24일 오늘 네. 대표직 사퇴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이 정말 국민의 민심을 수습하고 잘 듣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끝. 끝입니다. 짧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이번에. 고민이 굉장히 깊으신 것 고민이 같아요. 깊으신 것 같은데. 빨리 지금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없긴 하죠. 예. 아니,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예. 그걸 봐야지. 예. 아니 왜 자꾸 집중하지 못합니까? 혹시 애완견? 아니 무슨 말씀을 지금 대표님 그 얘기 애완견이라뇨. 아니 하시지. 예. 애완견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는데. 지금 방금 애완견이라고. 아니 그런 얘기를 또 해프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아니 손석희는 되고 저는 안 됩니까? 방송 얘기하시네요. 예, 어쨌든 뭐 언론이 개혁할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 제대로 감시와 견제를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출마도 가능한가요? 지금 뭐 임종석, 박용진, 이인영 얘기도 있긴 한데 저는 이분은 못 나오겠죠.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대표는 소나무당의 현재 대표이시기 때문에 아.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매일같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공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감옥인지 정말 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떻게 검사 독재, 기소 독점주의를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정말 코모두스 황제가 아버지 아우렐리우스의 그 뜻을 어기고, 아우렐리우스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모두스 황제가 정말 그 글래디에이터, 그 검투사들을 부활시켜가지고 비열하게 그 칼을 꽂아가지고 그렇게 전역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정말 검사들이 정말 비열하게 그 검사들. 정말 물병을 검투사가-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화를 좀 푸시고. 근데 그 그걸 외운 거예요. 도니시 유키나가가 정말 조선을 정벌하고자 했을 때 선조와 이순신 장군이 정말 작통권을 버려두고 갔으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정말 지키자는 심정으로 정말 물병을 던져버리고 물병 잠깐 예, 알겠습니다. 누구는 감옥에 가고 누구는 가지 않는 이게 정말 공평한 겁니까? 아니, 근데 50억 클럽은 수사도 안 하고 검사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저는 오늘 느끼는 거지만 이 이상민 PD가 코모두스 황제 정말 비열합니다. 글래디에이터. 코모두스 아우렐리우스 야, 너무 나오는데 우리 사회학도 배우시나? 이상민 PD가 대단하세요. 이게 사실상 이 소나무당의 당원은 아닐지 합리적 의심을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잘해요. 일단 너무 잘하고 두 번째로는 또- 지금 얼굴 판넬이요. 다른 분들의 얼굴과 비교했을 때 송영길 대표 얼굴이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건 프린팅이 잘못돼서 이거는 지금 제 합리적 의심 제기해 봅니다. 소나무당 당원이 아니고서는 그 작은 큰 거. 얼굴을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좀 안타. 업체에서 잘못 뽑아줘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작은데? 너무 송영길 대표 얼굴이? 작아요. 야, 누가 봐도 모르겠어요. 예. 너무 작습니다. 그 천하람도 있네요.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얼굴이 작잖아, 저봐. 작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 같이 뽑았는데 업체에서 잘못 뽑았습니다. 반드시 업체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와, 그리고 네. 와, 새 다가온다. 지도부가 다 저희 나온다. 당에서도 뽑힙니다. 민주당과 불가피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반드시 그 구도를 피할 수 없다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맥베스 맥베스. 여기 또 맥베스네. 섹스피어.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근데 뭐 조국 혁신당도 지금 민주당 못지않게 어대조, 또대조 나오고 있습니다. 야, 오늘 다 나옵니다. 다 나오네. 좋습니다. 다 나오네. 예. 정말 슬픕니다. 왜 웃죠? 아니요. 우리 그동안 우리 유기묘였던 찡찡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20살, 100살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떠났어요.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예, 저도 슬픕니다. 저도 슬픕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끝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잘 계시죠? 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이상민 PD가 여러 인물들을 소환하고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어요. 오늘.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저는 이제 그 대항마라고 하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제 바람입니다만 이게 사실 당대표 선거에 도전해보지도 않고 이재명이 문제다, 친명이 문제다, 민주당이 문제다라고 비판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한 이인영, 임종석, 박용진 전 의원들 이게 뭐 비명이든 반명이든 어떻습니까? 어쨌든 전당대회는 당의 축제이기도 한데 또 대명이다, 뭐 어대명이다 이런 얘기에만 그냥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실제 자신이 당권을 잡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당대표에 대한 꿈을 좀 실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흥행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우리 이상민 PD처럼 다양한 인물들이 좀 소환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영식당 첫 방송, 이 강화문 첫 방송인데 오늘 정말로 많은 분들이 또 소환이 돼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요. 이상민 PD 오늘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오늘 거의 한 열댓 명이 나오셨습니다. 사력을 다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력을 다했습니다 하고 항상 이거 하잖아요.
자력을 다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식당의 네.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 뭐 맨날 똑같지. 시간 없어.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문제는 또 언제 푸냐.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지난 21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입니다. 핵심 증인들의 대거 선서 거부로 결국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누구보다 우리 국민의 심연을 잘 헤아리고 또 명쾌하고 화끈하게 상황을 분석해 줄 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또 법사위 의원이죠.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21일 입법 청문회 잘 봤습니다. 네. 네. 자, 전부 문제는 국민이 보셨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눈에 띄었던 게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지 신범철, 또 임성근 전 사단장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참 자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선서를 거부한 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 아주 그냥 말을 쉽게 자기를 향해서 잘도 했는데요. 예. 이번에 선서를 거부한 그 세 사람은 기본 범인입니다. 범인이다. 범인이 너무나 많아요. 예. 범인이 너무 많은데요. 이종섭, 그리고 신범철, 임성근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한 범인 중에 세 사람입니다. 이 선서를 거부한 세 사람이 범인이고요. 네. 이종섭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을 끊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첩 보류 지시한 겁니다. 제가 이첩 보류 지시한 겁니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 이첩 보류 지시는 불법입니다. 이해람 중사 사건 등 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군에 있는 관계자들이 자꾸 사건을 덮어요. 네. 은폐하고 축소하는 일이 생기면서 군 관계자들의 처벌 범위가 넓어졌어요. 네. 그래서 법을 저희가 개정했습니다. 이 사망 사건이 범죄라고 하는 확인이 되는 즉시 모두 다 이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법에 즉시 이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예. 예, 그래서 즉시 이첩을 했고 거기에 이종섭이 결재까지 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것을 이첩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 번호 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02800이죠? 예.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그 다음부터 다리가 뚜루뚜루 떨린 거죠. 아하. 그래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자기 판단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박정훈 수사단장 등 수사단과 전부 다 같이 수사를 한 것을 결재했기 때문에 네. 결재를 그 이첩을 보류하려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보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건명 그리고 사건 내용 즉 혐의명 혐의 내용을 빼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빼라고 지시해도 불법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첩 보류를 자기 마음대로 시켜도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것을 예. 대통령이 어떻든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고 대통령 전화를 받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해요. 시작은 대통령
02800으로 전화 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 시작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걸 끊어내면 위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그 멍청한 짓이에요. 아, 그래놓고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했으니 대한민국 안보가 어쩔 뻔했습니까? 그 의원님, 예. 그 지금 말씀대로 사실 불법적 요소가 본인한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선서 거부 부분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게 혹시 어떤 외압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혹시? 이종섭은 네.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예. 4일 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하. 보도자료에서 자기가 위법 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출석해 맞아요.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더 높은 힘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음흠. 굳이 보도자료까지 내지 않습니다. 아하. 이게 이 지금 선서 거부까지 할 사람이 음흠. 굳이 보도자료까지 내는 행위를 할 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예. 이것은 위에서 더 큰 힘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난 위법하지 않아 라고 계속 이야기해라 음흠. 라고 하는 것으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큰데요. 네. 뭐 위에서 그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더 밝혀봐야 할 일이고요. 예. 그래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핸드폰이 압수수색되고 포렌식 되어야 할 이유가 있고요. 아하. 이 과정 전체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개인 전화가 음흠.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3번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전화기는 아직 압수수색 당하거나 포렌식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못했죠. 그래서 대통령의 전화기도 압수해서 포렌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정황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아하.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대통령 전화기를 포렌식한다. 그러니까 그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사실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네. 아니 그 전에도 공수처가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공수처가 빨리 해야 합니다. 아하. 꼭 특검만 하는 게 아니죠. 네. 공수처가 해야 합니다. 네. 공수처가 대통령의 전화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해야 하고요. 네.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다. 그리고 또 그날 입법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은 대통령실 안에 있는 네. 국가안보실의 국방비서관입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기훈. 네. 예, 그 사람은 대통령실 안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비서실 안보비서실의 네. 국방비서관입니다. 예. 그 사람이 그 사건 회수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등등 관련해서 전화한 정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거기도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공수처에 핸드폰 냈느냐? 공수처에서 내라고 하는 요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특검으로 전부 다 받아서 압수수색해야 포렌식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공수처가 그 핸드폰 가져오라고 압수해야 하고요. 영장 발부해야 하고요. 해야 되고. 그리고 공직기강 예. 비서관이 있습니다. 이시원. 이 이시원. 사람들은 다 네. 대통령실 사람들입니다. 국방부 사람들이 아니고요. 네. 대통령실 사람들. 이시원이 국방 그 관리관이라고 요건 사람은 국방부 장관 소속인데요. 법무관리관. 그쪽으로 네. 전화를 해서 네. 이 이시원이라고 하는 공직비서관이 있고요. 요 사람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예, 이 사람이 경북 국가수사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밑에 있는 행정관이 경찰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국가수사본부 여기 국가수사본부까지 끌어들입니다. 네. 국가수사본부로 전화합니다. 아하. 그 경북경찰청으로 가 있는 사건 기록을 해소하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놓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경북경찰청에서 국방부에 있는 유재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재은이 사실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아요. 네. 그래서 다시 직접 전화해서 그것을 회수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예, 거기에 검찰 단장을 이제 끼워서 직접 회수하게 되는데 이건 국방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같이 한 거라는 거죠, 대통령실하고. 예,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 임기훈,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네. 이 사람들이 전화하고 국수본을 동원하는 네. 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드러났는데 그 내용을 유재은이라고 하는 예.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 왔습니다라고 그날 딱 증언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예. 예. 자,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하고 뭐 군 관계자들 완전히 이제 밀접돼 있고 결국 일부 법사위원들이 윤 대통령 청문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일찌감치 예. 이거는 최순직 해병 예.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네. 대한 특검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북경찰청 다 오염됐어요. 싹 다 오염돼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전화했고 사건을 회수합니다. 네. 사건을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경북경찰청이 받았잖아요. 이첩했잖아요. 네. 그럼 이첩 인계서를 써야 돼요. 예. 근데 어딘가 전화가 왔을 것이고 인계서를 쓰지 않고 갖고 있다가 불법 회수하는데 가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북경찰청도 오염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검해야 되고요. 같이 특검해야 그리고 된다. 그렇죠. 경북경찰청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에 있으면서 직접 전화한 정황이 다 드러났는데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전화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았냐? 라고 작년에 물었더니 국감에서 이런 일로 전화한 적 없다. 없다 했죠. 예. 예, 그래놓고 통신 기록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받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내용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웬만하면 네. 거짓말이라도 만들어서 내야 될 텐데 네. 만들어낼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도 못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증언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이건 증언 거부예요. 네.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선서 거부하면 되는 줄 아는데요. 네. 선서 거부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등의 내용이 증언 감정의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회 감정증언법. 예. 네, 그렇게 들어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안에 누가 연결되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에게도 전화합니다. 아니 그 얘기 나오잖아요. 회수에 관한 거다. 신범철 차관이 얘기를 좀 이게 실수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건 좀 깜짝 놀랐거든요. 대통령 전화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실수라고 봐야 하는지 의도된 것이라고 봐야 하는지. 아하. 그런데 신범철 차관은 이 회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아하. 박정훈 대령 처벌 등에 관한 것도 아마 그 논의 과정에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인데 아마 그 장경태 최고가 물었던 그 내용은 네. 회수에 관한 거라고 답변을 하게 된 맞습니다. 것이겠죠. 장경태 최고가 예, 물었던 그래서 두 거죠. 개 중에 그 박정훈 대령 처벌에 관한 것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도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니 그것이 아니라 아마 그 처벌 회수에 관한 것이다. 그 질문하신 것은 회수에 관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느라고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실수인지 의도인지 이것은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러났습니다. 예. 의원님이 그 이종섭이나 임성근 증인한테 그 자기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다. 뭐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하게 했냐. 사나이답게 책임져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게 아직까지 제가 아주 많은 국민들이 좀 보면서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증인들의 답변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눈앞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톡이 있는데요. 카톡에 언론 보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이 쭉 있습니다. 그 사진들이 대부분 다 물속에서 수색하는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 바로 밑에 이 임성근 사단장이 공보활동이 잘 되고 있구나. 좋아.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못 봤다는 못 거예요. 그 봤다는 게 사진을.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자기는 우리 그 최순직 해병 장례식장에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알았다죠. 그러니까 네. 거짓말인 게 드러나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 거짓말 정황이 여러 개가 박정훈 대령한테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박정훈만이 아니라 그 수사단이 다 그걸 살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8명 안에 넣은 거죠. 아하.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언론에 했다 아니에요 막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 입법청문회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줍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장면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오전에 사진을 멀리서 보여주니까 또 거짓말을 해요. 아. 그래서 또 오후에 사진만 그 사진을 두드러지게 해서 또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진이 여러 개라서 잘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카톡에 나와 있는 사진이 여러 개면 안 보입니까? 다 보죠, 통상. 그걸 보고 공부활동 잘했다고 해놓고 네. 그리고 아니면 그 다음에라도 최혜병 사건이 터지면 그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날 자기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장례식장에 와서 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눈앞에 보이고 거짓말인 걸 다 드러났는데도 또 거짓말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실망을 하셨군요. 뻔뻔한 많이. 거짓말쟁이라고 하게 된 거고요. 예. 국민들이 답답했을 겁니다. 네. 그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대신해 준 게 아니라요. 제가 국민 입장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 국민 입장에서 그래서 얘기하신 이렇게 거다. 예.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음흠. 제가 이야기를 마지막에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한 거고요. 네. 그 사람은 이제 선서를 하지 않아서 거짓말을 위해서 선서를 하지 않은 거지. 그 자기가 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봐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 사람도 처벌하고 고발 조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을 감싸서는 안 됩니다. 네. 이종섭 제가 그날 했거든요. 지금 이종섭 당신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보이지 않느냐. 네. 그런데 왜 당신은 사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하냐. 그리고 왜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하냐라고 하는 것에 제가 질문했고 네.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후회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네. 뻔히 하는데. 예. 근데 위에서 전화가 내려오니까 뭐 어쩔 수 첫날 없이 한 결제할 것이다. 때는 예. 예, 결제할 때는 그렇게 자기도 생각하고 결제한 겁니다. 네.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하. 근데 대통령이 전화를 몇 번 해요. 첫 번째 전화했을 땐 이첩 보류시켜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전화 오고 나면 그 법적 조치하라고 합니다. 네.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중간중간 대통령의 전화가 오는데 그게 그런 정황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가 끝나고 법사위 바로 최상민 특검법 통과를 시켰습니다. 같은 네. 날 청문회 특검법 통과 진행이 된 건데 여당은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의원님 네. 이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통과된 부분?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입법청문회를 한 입법 겁니다. 청문회죠. 예. 예, 저희는 소위에서 충분히 그 축조 심사라고 해서 네. 한 문단 한 문단 다 심사를 했고요. 네. 저희들이 제가 이제 소위라서 공부를 충분히 했고요. 더 잘 아시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요것을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하. 입법청문회를 한 겁니다. 이 21대 법안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그 법안에 예.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예. 7월 19일이 그렇죠. 일축인데요. 1년 그러면 1년입니다. 예. 예, 그 전화 그 조회 기록은 삭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되기 전에 이 법이 통과되어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 등 모든 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사건 기록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청문회를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전 청문회하고 조금 달라진 내용은 이번 준비 기간에 여차하면 기록이 그 삭제되는 시점이 네. 있다면 준비 기간에도 그 기록을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아, 미리. 예. 통화 기록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좀 넣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 충돌에 관계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루되어서 자기네가 마치 수사에도 개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수사, 그 다음에 아니면 그 판단 등에서 재척 사유라고 해서 이해 충돌에 관한 내용도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한동훈 전 위원장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도 최상면 특검법 발의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도 들으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순직해병 특검법을 이제 발의된 겁니다. 네. 발의됐고 법사위까지 통과됐고 본회의까지 통과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발의한다고 했는데요. 벌써 발의되었다는 걸 한 번 더 상기시키고요. 네. 대표 나오기 위해서 그 발언을 했다면 지금 그 법사위를 통과한 순직해병 특검 수사 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에 관한 특검 이것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묻어가서도 안 되고요.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등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을 자신도 알고 있고 거기서 다른 형태를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런 발언이라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법은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네.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 말 듣고 고분고분 따라서 그 총선 완전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슬금슬금 나오는 것도 아주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 통과된 것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토를 달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게 뭘 해준 게 있습니까? 네. 의석수만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나팔수가 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대통령이 깔아놓은 그 그 올가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네. 대통령의 검은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대통령은 바로 큰 범죄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정황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도 그 한동훈 그 저기 전 비대위원장이 이 특검 발의하고자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일말에라도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빨리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하고 알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다 지난 총선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른 현안도 조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녹취록 이게 조작됐고 편집된 것이다. 아니면 전체 내용 보면 위증이다라고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아마 의견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훈이 왜 이 박정훈은 국힘당 박정훈이죠? 딴 박정훈입니다. 예. 딴 박정훈입니다. 똑같은 박정훈 이름의 의원요. 박정훈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데요. 박정훈이라고 하는 초선 국힘당 의원이 오바를 했어요. 오바했다? 예, 완전 오바를 해서 예. 허위 사실에 관한 것을 유포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를 했고 이것을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고 또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적 조치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바를 할까 갑자기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고위원 나오고 싶어서 저런다고. 최고위원 나오려면 똑바른 거 갖고 나와야 되는데 어김없이 최고위원 출마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내놓은 녹취에도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대로 답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다음에 밝혀낸 건데요. 네. 이 사람이 녹취라며 자기 페북에 올린 내용에 보면 예. 그 올려놓은 내용 자체가 네. 허위입니다. 아, 허위입니까? 조작한 내용이 올려져 조작 있습니다. 편집한 겁니까? 네. 예. 이재명 대표의 전체 녹취록 그것도 박정훈이 깐 걸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네. 들어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판결문 같은 것을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고발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때 거 그대로 있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하면서. 그럼 위증이 아니지 않나요? 예. 위증 교사가 아니지 않나요? 그대로 하라고 그렇습니다. 했으면. 그 고발했던 사람이 네. 그 고발했던 그 내용으로 다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또 위증교사라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니까 예. 이재명 대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그리고 그때 무죄 나왔던 판결문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박정훈이 올려놓은 거엔 뭐라고 하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내가 일단 판결문 보내드릴게요. 판결문 제가 괄호에 친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야 돼 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예, 예. 그렇게 바꿔놓는 거죠. 아, 요걸 바꾼 거네. 마지막 그 그렇죠. 문장 그러니까 자체를. 일단 보내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그래야 돼. 그러니까 바로 위에 기억 제가 그 사람이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또 그것도 기억하겠습니다를 지켜드리겠습니다를 바꾼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오. 바꿔놓고 예. 그 다음에 제가 판결문 보내드릴까요는 어떻게 바꾸냐면 그래야 돼라고 바꿔놓고 완전 다른데 어떻게 그래 바꿉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아, 하긴 뭐 제가- 국회의원이 왜 이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서 예. 그 내용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실 것이다. 박정훈 의원에 예. 대해서.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법적 조치 취하고 고발 검토한다고까지 들었는데 네. 고발장 냈는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의적인 조작이죠. 악의적인 조작. 악의적인 편집 네.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의원님 시간이 그러니까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쪽이 그렇게 했다고. 예, 말이 안 되는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기억해라는 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더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 판결문 이제 보면 제가 더 기억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고 나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그거를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단 보내드릴게요 판결문 그랬더니 네. 그러니 그건 또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그래야 돼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조작을 왜 할까요? 이해가 그럼 안 요 됩니다. 내용 예. 자체가 예. 제보받은 곳에서 받은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다 돼서 좀 더 네. 들어야 될 얘기가 있좀 다음에는 혹시 괜찮으시면 스튜디오에서 한번 다시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시려고 했던 내용 중에 예. 근로소득자들에게 그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좀 짧게 예, 좀 세제 말씀해 혜택. 주십시오. 예. 예. 지금 이게 네. 어, 종부세 상속세 윤석열- 관련해서 예. 예,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상속세, 종부세 이거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종부세도 그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아주 소수에게만 갑니다. 네.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500억 이상인 사람들 거를 깎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서민들 걸 깎아주는 게 아니라요. 음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지금 서민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음흠.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에게 공제 혜택을 주는 네. 그런 공제오법을 제가 발의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서민공제오법. 예. 예, 서민공제오법을 발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을 체육시설에 보내게 되면 네. 그 체육시설 관련한 거 공제한다든지 예. 그리고 가족이 뭐 공부를 더 하게 되면 그걸 공제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한번 더 네. 상세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뉴스인사이다 1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둘이 분 보시는 거 봤을 때는 강화문 스튜디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청 옆에 덕수궁 옆이거든요. 덕수궁 바로 저는 옆에 이제 예. 끝나고 여기 산책할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덕수궁 돌담길 있어요. 벌써 옆에. 나무가 있어서 네. 확 다르네. 네. 향기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자, 뭐 이 스튜디오 바뀌어서 많은 분들도 응원도 해주시고 있고 오늘 첫 방송이긴 한데 네. 별다른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시대에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입법 청문회 이거 질문 좀 드리기 좀 그런데 이 청문회 스타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있죠, 당연히. 있었다. 박종훈 대령은 뭐 당연히 제일 눈에 돋보이는 스타죠. 그리고 그 10분 동안에 그 이제 전문을 읽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뽑을 수 있는 네. 워딩. 한 사람의 경로 때문에 네.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말이었고요. 예. 사람들은 많이 주목을 안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주목을 했어요. 쭉 경어체로 쓰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 최수근 상병의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힘 있는 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다 고초를 겪는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얼마나 고초를 겪으시는지. 박정훈 단장, 네. 박정훈 대령. 그 외에 요번에 이제 뭐 여당 의원들이 안 나왔으니까 요번에는 보니까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팀플레이를 하려고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도 지휘를 잘 하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들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크게 뭐 신문하고 그 네. 자체가 신문이니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긴장은 긴장하고 그러니까 선배님이시니까. 증인들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를 잘 해서 전체적으로 잘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좀 주목했던 그 질이라든지 주목했던 답변도 있을까요? 그럼요. 이번에 이제 세 가지는 확실하게 저기 했는데 네. 일단은 구체적으로 예. 아주 모든 게 윤석열을 지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여태까지 경로설이라고 했던 게 확실하게 맞다. 네. 경로설 때문에 모든 게 진행이 됐다 했는데 이번엔 정리가 된 게 세 번의 외압이 있었다. 네. 첫 번째 그 이첩 보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료를 회수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에 이첩하는 걸 줄여가지고 한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그게 너무나 잘 드러났고요. 네. 특히 주요 증인들이 다 선서를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게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이제 굉장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회수에 신범철 차관. 신범철 차관 얘기했습니다. 신범철 차관. 저도 저거 들을 때, 왜 저러지? 원래 신범철 차관이 네. 학자 출신이라가지고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좀 아주 조신하신 분인데. 진중하고 좀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네, 근데 마침 또 그때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어가지고 아마 대신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전화 받고 그랬던 게. 그래서 회수에 관련된 외압 얘기를 명확하게 했던 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건 나중에 그 김경호 변호사가 나와서 지적을 하는 건데 아니 저도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겠는데 저도 명확하게 지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종섭 장관 보도 자료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사인했다 그러냐.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도대체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명확하게 지적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거는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정청래 위원장님이 반박 재반박 일부러 붙인 것 같아요. 일부러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거짓말한 것도 바로 정확하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 어쩜 이렇게. 아니, 우리가 그 전화까지 다 들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죠. 아하하.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한 번도 피의자는 안 나가봐서 피의자로 나가면 그렇게 다 그렇게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근데 계속 물어보면 결국 얼굴에 다 드러나긴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선수 거부 3명 했고요. 또 중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 거부하는 뭐 증인들도 많았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저도 증언 거부하는 것보다는 중요할 때 답변 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거기서 아주 정말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은 역시 이시원 비서관이죠. 검찰 출신 네. 피의자로 도망다니는 수법을 너무나 잘한다. 네. 검사들이 피의자를 맨날 신문하다가 본인들이 그 피의자 화법을 너무나 잘 구사를 하더라. 네.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아하. 자, 한편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뭐 평가긴 한데 민주당 법사위원들 한 방은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한 방이라고 하는 거는 공수처에서 한 방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예. 그리고 그냥 압수수색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한 방이 나옵니까? 네. 그리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했던 전화도 있는데 네. 그거 포렌식한 거 아직 안 내놓고 있잖아요. 임성근 사단장의 거라든가 뭐 이시원 비서관에서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 드러내놓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 방은 안 나오고 정황은 그 대신 전체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숨기고 있다. 네. 그리고 공수처가 아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는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 있다. 네. 이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거 자체가 이번 청문회의 한 방이 되는 한 방이 겁니다. 된 거고. 그게 한 방이라는 것이 어허. 구체적으로 정말 경로했던 목소리를 내놓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안 왔잖아요. 네. 그래서 매끄러워졌다 이런 분석도 그 있고요. 사람들이 바보지. 아, 그래서 이게 안 오는 게 맞습니까? 안 돼요. 아. 왜냐면요, 어떤 경우에나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작전을 잘 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청문회라는 형식 때문에 네.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 주요 증인들이 안 나왔으면 더 이상해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가 확실해졌을 텐데 이럴 때는 얘기를 잘 못하더라도 나와서 반론을 펼쳐줘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그거를 뭐 못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리고 이제 반론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빨리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막 흐트러뜨리고 손이 일로 가려고 그러면 저쪽으로 가게 만들고 이러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그게 금방금방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벌써 오후 조금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림이 다 그려지더라고요. 8월 2일, 맞습니다. 7월 31일 예. 상황, 8월 2일 상황, 8월 9일 상황 정확히 그려지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건 잘못한 거죠. 지금 입법 청문회 등이 지금 각 상임위마다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네.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이 안 나오면 본인들이 좀 더 불리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예. 내일쯤에 나와야 되겠죠?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예. 보기에는 과방위 그건 청문회도 왜냐하면은 그렇고 예. 지금 과방위 금요일 같은 날 네, 과방위 했습니다. 했던 것도 그날도 방통위원장 김홍일 나오고 위원장 나와가지고 그럼 못하잖아. 말을 못해요. 못하잖아. 안 도와줘요. 말을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편들어주는 네. 질문을 해주면 그거 하다가 또 그러면서 얘기하기도 답하면 하고 되는데. 그러는데 아. 그걸 못하니까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재정 문제 관련된 청문회 그다음에 김건희 뇌물 사건에 대한 그렇죠. 청문회가 할 있는데 건데. 못 들어오고 못 빼길 거예요. 예, 아마 저는 들어올 그렇게 것이다. 봅니다. 안 들어오면 죄송하지만 본인들만 손해인 거예요. 저는 오늘 월요일이죠. 예. 저는 내일까지 7개 받는다. 7개 받고.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생각합니다. 받고 받을 들어올 거라고 것이다. 생각합니다. 들어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양당 전당대회 지금 상황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민주당부터 보면 이재명 대표 연임 움직임은 지금 더 좀 되는 것 같고 비판의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당연히 봐야 됩니까? 비판의 시선이 예. 있고요. 저는 네. 제가 만약 지금 원내에 있었으면은 저는 좀 도전도 해봤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라면 대표에 왜냐하면 이거거든요. 예. 대표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다선 중진들. 뭐 5선이나 4선 이상 굉장히 되면, 많아요. 네. 그리고 어느 계파에 대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문은 안 나올 거라는 얘기인데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있어요. 나와야죠. 지더라도. 예.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도 뭐 나름대로 줄서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당과 다르게 네. 야당은 요번이 이제 승리한 편 아니에요. 네. 승리한 편에서는 더군다나 지금 이제 탄핵이나 뭐 여러 가지 정국에 대한 대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짜는 게 이 안에서의 싸움보다는 대외적으로 잘 싸우는 팀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네. 그럴 때 그 팀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사실은 이제 중심이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부의 싸움, 개싸움 같은 건 덜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좀 재미는 덜하지만 그 진영을 잘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가 연임에 도전을 하니까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나와서 왜 이게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거 안 나오면은 저도 좀 민주당원으로서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뭐 이인영 의원이나 박용진 전 의원, 뭐 임종석 전 의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나오세요. 나오세요라고요? 지도 원래 지는 거 알고도 싸움할 때가 좋은 거고요. 나와서 그 대신 이번에 이 전당대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요번에 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런 거 하잖아요. 왜 만약 조국 대표가 들어가면은 그렇죠. 제1 수석으로 당선된 사람이 대표가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도전하는 사람이 만약 이재명 대표가 뭐 변고가 변고가 생기거나 예. 이러면은 또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장수를 우리가 보는 거고 저 사람이 준비가 돼 있냐. 근데 저는 왜냐하면 특히 제가 조금 저걸 하는 게 이 운동권 출신의 이 문제가 뭐냐면은 예. 이거 그냥 제가 비판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이 연대의 고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 고리에 강한 거를 믿고서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어요. 이길 수 그거 있을 비겁한 때만. 일입니다. 네. 저는 그게 아닙니다. 질 네. 때도 내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태도가. 알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곧 사퇴를 하긴 하겠네요. 이제 뭐 아마 출마- 이번 주일에 하지 않을까요? 아하. 이번에 이제 큰 것들을 넘어가고 아마 특히 그 국회 구성만 네. 원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금방 하지 하실 않을까.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또 주목받는 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네, 거기 지금 개싸움이죠. 유력 후보자가 지금 공식화됐는데 4파전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자,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또 유력해 보입니까? 아니 일단은 다들 재밌어질 네. 거다. 네. 일단은 개싸움은 재밌습니다. 뭐 하여튼 개싸움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이 네.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싸우는 거를 보는 거는 뭐 저기 있고 누가 이길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제가 어저께 3명이 왜 연달아서 릴레이 윤상현 빼놓고는 네. 릴레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제가 어저께 보면서 제가 요새 개가 유행이니까 애완견 등등을 비롯해서 개. 뭐 랩독 또 워치독 또 예. 가드독 이렇게 하니까 네. 제가 개 비유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를 네. 그냥 재밌게 하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하면 제가 어저께 보면서 일단은 세 분 모두 전 세 분 모두 친윤이자 주인이 있는 개다 다. 개는 개다. 네. 왜냐하면 개는 항상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기견이나 이렇게 아니라 개는 주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킬 주인이냐 아니면 자기가 기용을 받을 주인이냐 이런 적인데 그래서 주인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한동훈 위원장 마저 반윤인 척 하지만 네. 역시 주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식을 하고 있구나. 뭐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냥 차근차근 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은 워치독이 하고 싶으나 결국은 못하고 설마 내가 애완견은 아니겠지? 가드독은 할 수도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막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나경원 의원은 제가 항상 안쓰러워하는 건데 저 애완견 아니에요. 애완견 아닙니다. 막 짖는 네. 막 이런 모습이 보여서 저는 그게 참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은요 성격이 분명치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항상 어떤 특혜를 받았거나 자기의 소신을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지만 자꾸 애완견 아닌가 이런 사람들의 의심을 갖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 원희룡 의원은 네. 원팀 자기 이름대로 원팀을 들고 나왔는데 저는
그 원희룡 위원이야말로 정말 이 개 본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주인이 있으면 더 세져요. 아하. 요번에도 보니까 주인이 확실하게 친윤이잖아요. 나는 요번에 친윤 대표로 나오는 네, 겁니다. 맞아요. 라고 네. 하니까 나는 정확하게 가드독입니다. 그러니까 월월월월 짓고요. 그리고 나는 때가 되면 사냥개도 할 수 있습니다. 헌팅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세게 짓더라고요. 애완견, 가드독, 그러니까 경비견, 그리고 지금 파수견인 척 하지만 워치독인 척 하지만은 잘 못하고 있는 한동훈. 애완견 아니라고 짓지만은 애완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나경원. 정확하게 가드독인 원희룡까지. 야, 이거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요새 유행하는 이제 개로 이렇게 말씀 세 분 모두 주셨습니다. 다 주인이 있다. 네. 주인이 있는 개다. 자,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요. 좀 바로 다른 그 거 점에서 아닙니까? 그러는 건데 네. 제가 그래서 세 분이 다 친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정체성 위기를 겪고 계세요. 네. 내가 어디에 왜냐하면 바깥에서 보는 건 분명하게 반윤이고 반윤이 돼야 본인의 미래도 있고 당의 미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명쾌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것 중에 이번에 확실하게 보인 게 두 가지였습니다. 네. 아니 뭐 최상병 특검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예. 제안을 해서 예. 대법원장이 뽑는 검사 그건 뭐냐 하면은 친윤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석열 보호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슨 뭐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이나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특검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친윤이에요. 친윤인데 좀 아닌 척 해보는 그런 아닌 거다. 척하고 있다가 제발 좀 저 아니고 마지막에는 대타협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쪽이에요. 그 말씀대로 한통속이야 한통속. 누가 정말 친윤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볼 거라고 봐요. 친윤 쪽에서도 지금 왜냐하면 하도 어대한이라고 그러니까 어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뭐냐면 이제 솔직히 나경원 대표는 그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친윤 쪽으로 묶이면 네. 지금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사람하고 묶이는 거 안 좋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서 본인은 친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난 친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네. 그렇게 어정쩡할 때가 사실 당내 선거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특히 원희룡이 딱 치고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의 그런 나경원 위원의 그런 스탠스 때문에 도저히 이철규 위원이나 아마 용산에서도 조금 미룰 수 있나. 그것 때문에 저는 원희룡을 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정보 전략으로는 괜찮은 게 자칫하면은 이제 그 1차에서 네. 과반을 먹어가 버리면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4파전이 네, 되면은요. 1차전에서 과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1차전에서 나경원이나 원희룡이 만약 저기가 되면은 그거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결선까지 가면. 결선까지 네. 가보자. 이렇게 아마 작전을 짰을 거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데 어저께 원희룡 대표, 원희룡 후보의 스탠스를 봤을 때 아마 사람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네. 저 가드독 가지고 국힘에 미래가 있겠냐. 야,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게 딱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어저께 보면서 저는 어저께 위세는 아주 등등해 보였지만 네. 원희룡 후보의 이 스탠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네. 나경원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나경원은 지금 조직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이거 좀 맥락은 다르긴 한데 대선을 포기했어요. 대선 주자였나요 이때까지? 아니죠. 포기를 서울시장 했어요. 나가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더 세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선 아예 안 할 테니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장 안 나가겠다는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럼 원희룡하고 나경원 둘 중에 나경원 후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마 당내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하여튼 친윤은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윤석열한테 한번 팽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 되는데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약간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다. 오히려 낫지 않냐. 그러니까
한동훈은 좀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불안하다. 네. 이거고 원희룡은 야 너무 저거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 이럴 바에 나경원으로 딱 해가지고 중간 정도 중간 되니까. 정도로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나경원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나경원이 3등 할 거라고 그러는데 나경원이 2등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하. 이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또 하나 용산에서 이렇게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네. 김기현 전 대표 하듯이 네. 막 공식적으로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막 밀고 이렇게 할까요?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이미 밀었잖아요. 그게 픽업했잖아요. 원희룡입니까? 픽업했잖아요. 원희룡 픽업했고요. 예. 원희룡 픽업한 거는 뭐 확실하게 저기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을 주저앉히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확실히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안 하는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번에 그렇게까지 했다가는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원희룡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다 그 생각할걸요. 네. 여차직하면은 탈당, 출당 시킬 거다. 아. 원희룡은 못할 겁니다. 예. 원희룡은 절대로 못해요. 원희룡은. 근데 나머지 나경원이나 한동훈은 필요시에는 탈당, 출당 얘기가 대통령 나올 출당, 거거든요. 탈당 얘기. 윤상현까지 포함해서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은 살아야 되니까. 네. 뭐 그런 겁니다. 대통령은 오고 가고 하는 거지만 당은 계속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특히 네. 특검에 관련돼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뭐 용산에서는 더 아득바득 뭐 원희룡을 하고 싶겠으나 마음대로 안 될걸요. 그 말씀처럼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용산 특히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자꾸 개입하게 되면 이거 위법이고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이게 쌓이다가 지금은 이제 그동안 하도 해놓은 일이 많이 쌓이다가 만약 탄핵 국면이 되면은 네. 정확하게 이게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는 뭐 아마 그렇게 나서서는 못할 겁니다. 가령 이철규 의원이 네. 나서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잖아요. 그거는 뭐 친윤 의원이 하는 거니까 네, 그건 뭐라고 의원이니까. 못하더라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죠. 뭐.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씀대로 지난번 전당대회만큼 개입하기는 어려울 지난번에 이랬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2%짜리를 올려가지고 꼬레비 했던 사람은 올려서 대표를 일등시킨 만들었는데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해요. 절대 안 될 네. 것이다. 네. 그러면 오히려 그리고 당원들이 그렇게 불안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유리해 보이는데 말씀처럼 참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은 한동훈이 이제 지지를 하지만 대통령 혹시 갈등이 있는 모습을 또 싫어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어저께 한동훈 예. 뭐 저도 어저께 그냥 고통을 예. 참으면서 세 분을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예, 예. 오히려 안정감은 나경원이 제일 있었습니다. 아. 근데 한동훈은 어저께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정치 경력이 없는 분이 나와서 하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저께 나와서 한 정도의 스탠스도 네. 지금 이제 더 파고들 거예요. 그렇죠. 저 이제 그 네. 파고드는 거에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만약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제 눈에도 반윤인 척하면서 친윤인데 주인 있는 개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겠냐? 되겠냐? 그러니까는 저는 그 정도 스탠스 가지고는 마음을 휘어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이준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위험인 거 압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 사람이 해야 그나마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지금의 한동훈 후보를 보면은 그런 결기가 있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할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안정적인 그냥 나경원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 후보님, 지금처럼 하면은 어대안 안 됩니다. 오늘 또 아침에 라디오 방송 출연했더라고요. 아마 첫 방송 출연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셔야 하루에 최소한 6개는 하셔야 됩니다. 또 하게 되면 또 예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는 12개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했거든요. 6개는 해야 됩니다. 근데 방송에 적합한 인물인지는 저는 조금 모르겠거든요. 안 해보셨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은 방송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늡니다. 늘죠. 예. 늘죠. 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당대회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투를 기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일단 제공이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